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센 고수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연을 갔는데 어떤 분이 구독자라고 이제 인사를 오신 거예요. 강연 끝나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방송 이제 유세민 직장 수업 이 채널을 출근할 때도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속상할 때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버티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제가 더 감사하죠. 이제 그 기업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냐고. 그러니까 사람 문제죠 뭐.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직장 다니면서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 이렇게 막 연약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한테 참 휘둘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힘들지 않으려면 이제 요런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막 여리여리 연약해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좀 덜 휘둘리죠. 그 사람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제 좀 기세게 보인다, 기가 세게 보인다, 이러면 상대에게 휘둘릴 가능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제 소위 아우라가 이제 그렇게 좀 세 보이는 사람으로 나를 좀 훈련하려면 그렇게 기센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마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마음 훈련 이제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센 고수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기가 세다는 건요, 혼자서도 아주 잘 지내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기도 해요.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요,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혼자 잘 지내겠죠, 그죠? 남한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마인드가 아주 강한 거죠. 이런 마인드는 여러 가지 나한테 유익함을 줄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부정적인 감정의 전이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직장 상사나 어떤 동료, 후배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한테 어떤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짜증나니까 평소 같으면 막 이제 뭐 잘하겠지만 짜증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팀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내 딸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신나갖고 탁 얘기를 하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젠 좀 알아서 좀 해봐. 좀!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나한테 탁 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그러면서 이제 씩씩대면서 막 기분 상해서. 그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전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럴 때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너는 너 나는 나니까 부정적인 기분을 전가할 수 없어. 뭐 기분이 상하셨어요? 예, 혼자 화내세요? 이렇게. 저는 뭐 갑니다.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전이가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연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에 되지 않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또 하나. 너는 나는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의 이슈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회사에 있으면 별별 일 다 있죠. 누구랑 사귄대. 이거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랑 싸웠대. 뭐 이혼한대 누가. 뭐 헤어졌대. 누구는 누구랑 돈 문제로 얽혀서 되게 복잡하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너는 너 나는 나를 실천하는 사람. 근데 막 그런 소식에 막 열광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열광. 남의 소식에 뭐, 우리는 하나! 막 이래가지고, 이런 마음을 말을 막 보태고, 당사자한테 조언하고, 참견하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조언은 맺음, 두분 끝맺음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뻔한 거죠. 남의 사생활에는 절대적으로 너는 너, 나는 나를 적용하세요. 자, 두 번째. 이게 기가 센 고수들은요, 무례한 말에 내색합니다. 예, 표현하는 거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안
망치려고 그냥 웃어 넘기는 거. 아니면 이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나보다 선배고 직장 상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슬쩍 넘어가는 거. 막 속으로는 끙끙 앓는 거.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웃어넘기지 않는 건 기가 센 사람이 아니라 이 정상적인 거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참 이렇게 무례한 어떤 이제 사람을 받아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색하면 농담을 넌 다큐로 봤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만 이상한 모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려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갈등이 싫어서 이제 막 피한다면 어떻게 돼요? 쉽고 만만한 사람으로 향후에도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이제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를 보고 또 이제 막 대체 결혼을 언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선배. 근데 그 선배랑 워낙 친해서 그런 얘기 들어도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냥 농담을 넘기면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해야 할까요?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놀리는 것처럼 친하지도 않은 선배가 계속 물어봐. 그럼 무례한 거죠. 그럴 경우에 웃지 않고 자, 표현하시는 거예요. 웃지 않고 내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지난번부터 굉장히 이상했는데 지금 몇 번째 저한테 똑같은 질문 하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못 그러는 거죠. 한두 번만 그렇게 딱 해놓으면 더 이상 무례하게 나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절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불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못할 것 같다 싶으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상대가 서운할까봐. 막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있는 줄 저 친구가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나는 저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거절하고 싶은데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집사람한테 물어볼게. 아니면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 돼. 이러면서 막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튜버께서 거절하고 싶으면 일단 시간을 막 질질 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돈 문제라도 나한테만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두 사람한테 다 부탁해 놨을 거니까, 나 아닌 사람한테도 부탁했을 테니,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시간을 두고 끌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 관계가 깨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의가 아닌 거죠. 상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거절하고 싶고 거절할 거라면 빨리 정중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정중한 거죠. 그게 바로 예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정중한 거절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이게 기가 굉장히 이렇게 센 사람들.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 쓰고 길길이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따지거나 그래요. 근데 이제 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일에 상처받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습한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은 한 10%, 나머지 90%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왜? 남들한테 흔들리고 싶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내가 최우수 사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쟤는 임원한테 그렇게 아부를 하더니 상 하나 건졌네. 누군가 그랬어요. 선배가 그랬다고 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아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변명하겠어요? 아니면 붕괴하겠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나 상 받은 거 샘나니까 저러는구나? 오케이. 그냥 무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진을 했어요. 왜 특진이야? 도저히 이유가 없어.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 동료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저렇게 다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번 이런 특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인정할 수 없나 봐. 어떡하면 좋지? 고민할 이유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타인의 평가는요,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 평가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정말 어떤 맞는 부분이 있다. 내가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건강하게 이제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그냥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접어버리는 거. 이것도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